본 영상은 조성노화로 유명한 정의원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파트 1. 약은 아닙니다. 영양제 맹신의 시대. 안녕하세요. 건강이 조금 걱정되셨다면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가장 신중하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특히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거 하나만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이 성분 하나면 관절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런 말 정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이거 하나쯤은 먹어야 건강 챙기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쯤이 약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는 요것만 먹으면 좋아진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 특히 흰 가운을 입고 사례 한두 개만 이야기하며 무조건 효과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강은 사람마다 다르고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단을 돌아보면 정작 기본이 되는 식사, 채소와 과일 섭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10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하루 권장량인 50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은 1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영양제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요즘은 채소도 비싸고 혼자 살다 보니 차려 먹기도 귀찮아서 그냥 영양제로 때우는 게 편해요.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특히 어르신 혼자 계신 가정에서는 냉장고에 신선한 채소가 떨어져 있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편리한 알약 하나에 의존하게 됩니다. 바로 그 편리함이 때로는 위험을 부릅니다. 이제는 많은 유튜브 영상과 쇼핑 채널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특정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그럴듯한 설명과 사례, 그리고 이거 하나면 됩니다 라는 확신. 하지만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병원 밖에서 흰 가운을 입는 걸 꺼려합니다. 진짜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흰 가운 하나만 걸치면 마치 병원에서 직접 추천하는 듯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제품들 가격도 참 비쌉니다. 일부러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비싼 돈을 내면 이건 정말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짜약 효과는 비싸게 샀을수록 효과도 커진다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몸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야 위로가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효과보다는 심리적 위안만 남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케팅은 어르신들께 더 치명적입니다. 정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최근에는 영양제 섭취가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종합비타민이나 고용량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음식에서 섭취한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알약으로 농축된 형태로 고용량 섭취할 경우 오히려 몸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비타민 A나 E와 같은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은 몸속에 쌓이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 교수에게는 비타민C를 하루 20g씩 먹는다고 고백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100mg, 상한선도 1g입니다. 그런데 20g이라니요? 20배도 넘는 양입니다. 그분은 콩팥 수치가 나빠졌는데 그 원인이 비타민C 과다 섭취였습니다. 비타민C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인데 과하게 섭취하면 콩팥에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찾는 마음, 그건 분명 소중하고 진심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진짜 지키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택하는 데 있습니다. 정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양제는 보조일 뿐 약이 아닙니다. 음식 섭취를 대체할 수 없고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파트 2. 채소 대신 알약. 통계로 본 한국인의 식생활 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밥보다 약이 더 많아. 이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로 요즘 어르신들 식탁을 보면 밥그릇 옆에 약통이 먼저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제, 혈압약, 당뇨약, 간에 좋다는 것, 눈에 좋다는 것까지. 어느새 식사보다 알약이 중심이 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약들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 대신 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양제라면 더더욱 마음이 편하니까요. 먹는데 시간도 안 들고 간편하고 냄새도 맛도 없고 그러다 보니 차라리 영양제라도 꾸준히 먹자는 생각 쉽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인의 식생활 변화를 살펴보면 채소 섭취량은 2008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권장 섭취량인 500g을 넘는 사람은 전체의 13% 남짓, 게다가 그 13%조차 대부분 60대 이하, 고령층일수록 채소 섭취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어떤가요? 2008년 1조 원대였던 시장이 2024년 기준 6조 원을 넘겼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6배 이상 성장한 거죠. 그 말은 곧 채소는 줄고 영양제는 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시대적 흐름도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식재료 물가 상승, 조리 시간의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간편함을 우선시하는 소비 패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은 간편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몸은 정직합니다. 손질하고 씻고 데치고 볶은 채소의 영양을 한 알의 알약이 완벽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 식이섬유, 설포라판 등 한 가지 알약에 담기 어려운 복합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는 어떨까요? 대개는 특정 성분 하나만 강조된 단일 조합입니다. 우리 몸은 식품 전체에 조화로운 영양을 원하지만 알약은 그 일부일 뿐이죠. 이쯤에서 실제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72세인데요. 식사 때마다 알약을 6, 7개씩 드세요. 간편하다고 좋아하시는데 정작 밥은 몇 숟갈 못 드시고 남기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영양 부족 진단받고 나서야 심각성을 알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 그것이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보완하는 영양제가 어느 순간 식사를 대체하고 있진 않나요? 이 질문이 마음에 공감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왜 그렇게 영양제에 의존하게 되었는가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광고와 마케팅이라는 아주 강력한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 유명한 배우, 의사처럼 말하는 유튜버들이 어떻게 우리를 설득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고가의 영양제를 믿게 되었고 왜 점점 더 많이 더 비싸게 사게 되었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사례와 광고의 심리 전략,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먹어도 소용없더라. 왜 내 몸은 점점 약해지는 걸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다면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이야기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트 3. 마케팅의 덫, 흰 가운과 고가 전략의 진실. 이건 의사분이 직접 추천한 제품이에요. 원장님이 본인도 드신대요. 10만원짜리라 효과가 다릅니다. 혹시 이런 멘트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가격과 이미지에 속습니다. 특히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냥 추천이 아닌 진단처럼 들리곤 하죠. 한 소비자 심리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영양제를 두 그룹에 나눠 보여주면서 한쪽에는 의사 추천, 다른 쪽에는 일반 리뷰어 추천이라 설명했을 때
의사 추천 그룹이 3배 더 높은 신뢰도와 구매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의사, 해당 제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토했을까요? 아니면 모델료를 받은 단순 광고일까요? 이쯤에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광고 진짜일까? 실제로 유튜브나 TV 광고, 심지어 홈쇼핑 채널에서도 의료진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아주 흔히 등장합니다. 흰 가운, 청진기, 명찰, 병원 책상. 이런 이미지는 신뢰감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상징입니다. 게다가 논문에 근거한 임상 결과로 입증된이라는 문구까지 붙이면 소비자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신뢰부터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영양제가 의외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비슷한 효과의 제품이 반값에도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15만 원짜리 루테인을 주문하셨어요. 이유를 여쭤보니 TV에서 의사 선생님이 노안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성분을 보니 시중 약국에서 2만 원에 파는 거랑 거의 같더라고요. 이런 후기가 꽤 많습니다. 고가 제품일수록 포장도 고급스럽고 광고도 유명 인사나 의사 역할 배우들이 출연하며 마치 병원에서 처방받는 듯한 위장된 신뢰를 전달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일 뿐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마케팅은 이걸 먹으면 혈관이 뚫린다, 이걸 먹으면 간 수치가 내려간다는 식으로 과장하거나 오해를 유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네, 맞습니다. 문제는 영양제가 아니라 믿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필요한 성분을 적절히 섭취하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광고에 현혹돼 검증 없이 효과도 모른 채 고가 제품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흰 가운이 믿음을 줍니다. 고가일수록 더 효과가 있을 거란 착각이 생깁니다. 실제 성분은 저가 제품과 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는 의학적 표현을 은근히 흉내내며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느새 건강한 소비자가 아닌 잘 속는 소비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하죠? 정답은 간단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꼭 필요한 성분만, 음식으로 보완이 안 될 때만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래도 다들 먹는데 나만 안 먹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나는 먹어야 안심이 된다는 심리와 실제로 복용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 혹시 여러 개를 동시에 복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게 혹시 서로 상충되는 성분은 아니었을까요? 나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왜 더 피곤해질까? 그 물음의 답,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보겠습니다. 파트 4, 위험한 복용, 실제 환자 사례와 부작용 경고. 피로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찼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 72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철분 수치 과다, 그리고 칼슘 농도 상승으로 인한 심장 박동 이상. 원인은 다름 아닌 복용 중인 영양제 6종이었습니다. 영양제는 안전하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착각입니다. 약이 아니니까 음식처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영양제 역시 성분과 용량이 몸에 영향을 주는 화합물입니다. 과하면 독이 되고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상호작용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발생합니다. 남편이 갱년기 영양제를 인터넷에서 사왔어요. 저보고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며칠 지나니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비타민 D 과다 복용이 원인이었대요. 비타민 D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지용성이라 몸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용량을 복용하다 보면 신장결석, 변비,
구토, 심지어 심장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데 어느 날 멍이 심하게 들고 코피가 자주 나셨어요. 알고 보니 건강식품으로 드신 EPA, DHA, 오메가3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킨 거였어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전을 막고 심혈관에 좋지만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 항응고제,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인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광고에선 잘 말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몸은 말합니다. 불편함, 통증, 피로감으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양제의 부작용은 증상이 애매하고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나이 때문인가 보다. 원래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우리 간과 신장은 그 혼합된 성분들을 매일매일 해독하느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신체 대사 기능이 젊은 시절보다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성분을 복용해도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제와의 충돌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제, 이뇨제, 부정맥 위험, 마그네슘 혈압약, 혈압 과도 저하, 홍삼 당뇨약, 저혈당 쇼크, 비타민 K 혈액 희석제 약효 감소. 이런 조합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루에 먹는 알약이 10개는 넘는데 도대체 뭐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먹자니 불안하고 그게 더 병 같아. 이런 불안감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양제 리스트를 적어본다. 2. 성분을 하나씩 검색해본다. 3.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한다. 4. 전문의 상담을 받아 중복 성분은 조정한다. 5. 효과가 있는지 3개월 주기로 기록한다. 이건 어렵지 않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습관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꼭 챙겨야 하는 영양소는 뭘까? 내 몸엔 어떤 게 필요하고 뭘 빼야 할까?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식단으로 충분히 보충 가능한 영양소와 정말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복용해야 하는 진짜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꼭 함께 들어주세요. 파트 5. 진짜 건강은 어디에? 음식으로 되찾는 삶의 균형. 그럼 아무것도 먹지 말란 말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작용 사례의 공통점, 바로 불안과 과잉입니다. 어디가 안 좋다더라, 이게 좋대, 남들도 먹는다니까. 그렇게 하나씩 늘어난 영양제들이 결국 내 몸을 내가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다시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철분이 부족하다고요? 시금치, 달걀, 노른자, 조개류에 철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 많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칼슘이 걱정되신다고요? 멸치, 두부, 들깨,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요? 매일 아침 15분만 햇볕 쬐는 산책이면 대부분의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74세 김명자 어르신의 경우 과거에는 하루에 영양제를 7가지 이상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위장장애와 두통이 잦아지고 불면도 심해졌습니다. 딸의 권유로 3개월간 영양제를 중단하고 그 대신 식단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아침 현미밥, 된장국, 계란, 김, 나물무침. 점심 잡곡밥, 생선구이, 쌈채소, 과일. 저녁죽, 배추김치, 두부부침, 견과류. 물론 처음엔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이 잘 오고 화장실도 편해졌어요. 손발 저림도 사라졌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병원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간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뭘 먹는지 알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끼게 됐어요. 그게 참 고맙고 든든하더라고요. 물론 음식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나 수술 후 회복기, 특정 질환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경우, 이럴 땐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를 보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치료 목적의 보충입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꾸준한 식사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마트에서, 약국에서, 홈쇼핑에서 어떤 제품을 들고 망설이다가 결국 장바구니에 담은 기억, 혹시 안 먹으면 손해일까? 이걸 안 먹어서 더 늙는 건 아닐까?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식단이 나를 만든다. 내가 입에 넣는 음식이 곧 내 몸의 약이다. 영양제보다 더 확실한 건강 비결, 그건 바로 식탁 위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물을 하루 6컵 이상 마시고, 맵기 채소를 한 접시 이상 담고, 소금과 설탕은 절반으로 줄이고, 가능한 한 가공식품은 줄이고, 제철 음식, 자연식에 가까운 식단을 고르기. 이건 어느 의사도, 어느 광고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영양제 하나 줄였더니 손주랑 밥 먹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음식 맛이 돌아오니 삶의 의욕도 생겼어요. 실제로 남겨주신 시청자 댓글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 식탁을 다시 바라보세요. 내가 매일 마주하는 그 한 끼가 약보다 더 깊이 있는 회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중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효과 본 식단 조합과 요리 방법까지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